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 덕분에 영상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지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중동 이슈 영상도 올리고 있지만요. 여행 영상도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중동 이슈도 있지만은 여행 영상도 같이 올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한번 쉬어간다 생각하시고 가볍게 한 번씩 영상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누적된 영상이 꽤 있습니다. 누적된 여행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또 순차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2025년 1월 이후로도 여행을 몇 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튼 지금 올리는 것은 중동 이슈입니다. 오늘도 역시 좀 중요한 소식인데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미국 이란 핵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결렬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돌파구를 계속 찾으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나라가 있는데 어디가 있냐면요. 바로 러시아입니다. 갑자기 러시아가 왜 여기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이유는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핵 협상 내용 안에 뭔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테고요. 플러스에서 함의가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굴러갈 것인가 이런 것까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미 미국과 이란의 현재 상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란 내에서도 아주 분분한 의견들이 많지요. 핵 협상을 할 때에 오히려 핵을 계속 개발하고 이런 협상에 참여하면은 오히려 미국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다. 핵을 지금 포기하면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될 거니까 오히려 이것은 좀 안 좋은 것이다 볼 수 있는 입장도 있고요. 아니면 민간용 핵 개발 정도만 해서 적당히 나중에를 노려보자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현재 이란 외무부 장관의 의견을 빌려보면 우선 민간용 핵 프로그램으로 일단 가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일단 그렇습니다. 자, 미국은 어떻게든 이란의 이 핵 개발을 저지하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맥락으로 흘러간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당장이라도 지금 이란에게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벙커버스터가 진짜 중요하죠. 아무래도 이란 핵시설은요, 많은 뉴스에도 알려주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산악지대라든지 지하에 많이 깊은 데 있을 거라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뚫을 수 있는 아주 무거운 무게의 벙커버스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이스라엘은 사실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자국은 인식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미국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미국은 잘 안 들어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핵 저지에 대한 목표는 동일하지만 그 시기를 보는 것이랑 방법에 있어서 조금 의견이 다르다. 이걸 얘기했던 적이 있지요. 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시작하고 플러스 현재 미국은 이란 주변 지역에다가 수많은 전력을 배치한 상태입니다. 걸프에 있는 국가들 기지 많죠. 폭격기를 배치한 스텔스 폭격기 배치해서 언제든 타격할 수 있게 그것들이 이제 최근에 후디 반군 쪽에 벙커버스터로 공격한 적이 있죠. 그런 거를 본보기 삼아가지고 이란 너희들도 협상 참여 안 하면은 후티 반군처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그리고 그런 것까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플러스해서 항공모함 2척까지 현재 배치가 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전방위적으로 이란을 여러 가지로 아주 압박을 하는 상황이다 라고 현재 여겨지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진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번 뉴스는 어떻게 내용이 전개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엇갈린 두 국가 입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물론 이거는 더 가디언에 있는 영어로 된 것을 제가 중요한 것만 요약했는데 위에 딸린 주제는 제가 임의로 정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20일자 뉴스라는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이란과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골자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저장고의 목적지 그리고 협상 위반 시에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둘 다 뭐와 관련돼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러시아와 관련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뒤에 어떤 자세한 내용들이 나올 텐데요. 좀 더 보충하면서 내용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오만 중재 아래에 미국과 이란이 간접 협상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그 협상 이후로 4시간이 지난 후에 유의미한 진행이 뭔가 실시가 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건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진짜 합의로 이루어질지 결렬로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만이라는 나라는 어디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만 여기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유라시아 지도의 북쪽을 좀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초록색은 이란이고 주황색은 러시아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죠. 노란색. 네, 여기가 바로 오만이고요. 오만 왼쪽 밑에 예멘이 있고요. 오만 서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서쪽에 뭐 UAE라든지 뭐 카타르, 바레인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오만을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오만 현재도 그 이맘국이에요. 그러니까 술탄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왕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이제 외교적인 목적 때문에 직접 협상은 좀 하기가 번거롭다 판단해서 미국도 약간 한 발 빼준 것 같아요. 미국은 현재 직접 협상을 원하고 있고 이란은 어떤 나라를 격려하든지 다른 채널을 통해서 간접 협상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이런 오만을 통해서 오만에도 역시 미군 기지가 있고 미국과 그렇게 나쁜 사이가 아니고요. 이란하고도 그렇게 나쁜 사이가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중재 국가로 삼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란이 미국과 직접 독대를 하면 미국의 그 구술과 협상 전략과 이런 것들이 직접 전해지고 그때그때마다 판단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휘말릴 거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좀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자, 미국이 한 발 뺀 거는 역시 협상은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리고 미국과 이란 양국이 간접 협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좀 뭐 진전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진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얘기를 좀 볼 수 있고요. 자, 기술적 협상은 이번 주 제네바 그리고 상위 단계의 외교 회의는 다음 주 오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핵 기술에 관한 거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위에 있죠. 현재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완벽한 수치라기보다는요. 최소한 저농축 우라늄 3.67%의 우라늄이 아닌 거예요. 그보다 훨씬 높은 수치의 우라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기술의 그 노력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러시아로 옮겨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협상이 아닐까. 그리고 민간용 핵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오갈 겁니다. 그런 것까지 아마 플러스해서 얘기하지 않을까요? 가장 생각나는 두 가지 기술적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상위 단계의 외교 회의는 뭐 이제 외교 간의 어떤 국제 분쟁 다루는 것도 다 포함되겠죠. 이런 것까지. 후티 얘기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역시 오만에서 실시된다. 여기 지금 언급한 나라 있죠. 네,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만 인근에 현재 뭐가 있습니까? 미국 항공모함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칼빈슨 항공모함인 걸로 알려져 있고요. 자, 지금 제가 맨 처음 문장에서 러시아가 이 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 두 역할을 한다고 했죠. 자, 그 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유가 바로 이 빨간색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협상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어렵다라는 맥락으로 여기서 제시하고 있거든요. 기사에서요. 뭐냐?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하거나 폐기하는 문제인데 미국은 이걸 폐기하거나 아니면은 러시아 이걸 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란이 그 뭔가 미국이 뭐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서 이 협상을 파기해서 경제 제재를 다시 부과한다. 뭔가 공격적인 행위를 한다. 그러면 이란은 또 그것에 대해서 뭔가 외부 보장을 받을 걸 좀 찾을 수 있는 돌파구를 찾는 것까지 내용이 언급돼야 되는 거죠. 자, 미국은 이미 이란과 핵 협상에서 한번 폐기를 한 적이 있죠. 2018년에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핵 협상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뭐 배경은 분명히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핵 협상이라고 판단했고요. 비록 이게
경제 제재를 푸는 행위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핵 프로그램을 아예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고도 계산했을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표면적인 이유를 보시면 그게 결국에는 뭐 영구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협상 자체가 15년 정도 지나면은 다시 또 원상복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란에게는 너무나 혜택을 많이 주는 협상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벗어났죠. 좌우지간 배경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란으로서는 일단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뭔가 파기의 경험을 한 적 있죠. 근데 이번에도 역시 또 미국이 또 파기를 하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미국이 다시 또 이러한 협상을 파기하고 경제 제재를 한다. 그러면은 그때 이란에게 뭔가 보장되는 게 필요할 것이라는 거죠. 최소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필요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란은 자국의 유지하기를 사실 원해요. 가장 최선인 거죠. 하지만 미국은 이것을 reject,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가지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 아무튼 이제 핵무기의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걸 폐기하거나 아니면 러시아에 이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 타이틀 주제가 러시아인 겁니다. 아무튼 이란이 핵 개발할 수 있는 게 러시아에게 결정권이 좀 더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얘기하는 것이고, 미국도 지금 러시아랑 알력은 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협상 파트너로서의 기능을 한다라는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죠.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관해서. 그렇죠. 아마 그런 배경도 같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를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거죠. 그럼 러시아로서는 어떨까요? 러시아로서도 나쁠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어쨌든 이란에게 핵 프로그램을 어쨌든 기술 전달하기도 하면서도 뭔가 이란의 핵 개발에 관한 것을 러시아가 좀 카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미국이 부여를 해준다? 러시아로서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판단할 겁니다. 러시아도 제가 봤을 때는 은근슬쩍이 좋은 조치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영역이죠. 자, 이름으로써 이란의 태도는 조금 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나 외무부의 입장을 봤을 때 그들이 판단할 때 미국의 목표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핵 무기는 없애는데 민간용 핵 프로그램은 유지를 해도 된다라는 이미지로 가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을 미국도 견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그냥 뭐 저농축이든 고농축이든 아예 없애고 싶겠지만은 어쨌든 핵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일단 밑밥으로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또 내용은 달라질 수 있고 또 결렬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라그치이란 외무부 장관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목표가 핵무기가 이란이 뭐 민간용이든 뭐 핵무기용이든 완전한 핵 프로그램 폐기라고 한다면 협상 전체가 무산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라그치 외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전에 현재 뭔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협상을 하면은 우리는 협상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미국의 압박, 위협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방어책으로서라도 핵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아마 그것을 미국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란의 강경파들의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었었죠. 무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협상으로 끌어올 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목표가 확대되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민간용 핵 프로그램까지는 허용해 줄 것 같은 지금으로서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민간용 핵무기가 그러면 고농축 우라늄 상황하고 많이 다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가 된다면 이건 제가 이제 생각한 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이란은 민간 핵 프로그램 개발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플러스에서 NPT에도 위반되지가 않습니다. 저농축 우라늄,
3.67%만 일단 하는 거죠. 보통 고농축 우라늄을 통해서 핵무기가 개발되려면 90%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근데 이거는 터무니가 없죠. 하지만 이것으로도 이미 에너지 개발, 뭐 의료라든지 뭐 민간에 필요한 전력 공급에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러시아는 이란에 이미 가지고 있던 고농축 우라늄을 본국으로 가져올 가능성이 큰 거죠. 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것이고, 미국은 그 대신에 대가를 반드시 뭔가 줘야 되겠죠. 이란의 경제를 좀 풀어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세 가지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또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란이 나름대로 공들을 만들어왔던 고농축 우라늄, 러시아에게 가져갔다. 결국 이란의 핵 개발의 미래는 러시아에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같이 함의하고 있긴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란이 일단 공식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만약에 또 미국이 변심해서 합의를 탈퇴하고 그리고 다시 경제 제재를 가한다면 이때 이란은 손해를 보겠죠. 그 손해를 당하는 규모만큼 미국이 뭔가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플러스 이 상황은 이란이 뭔가 미이행, 불이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란이 먼저 어기는 경우가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이란이 뭔가 이제는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이란을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러시아로부터 러시아한테 넘겨줬던 고농축 우라늄을 다시 가져와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담아오는 것이 현재 이란의 전략입니다. 공식적인 전략이 되겠습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즉 이란은 이제 뭔가 처벌받거나 감시를 당하는 위치가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하는 위치로 서게 되는 거죠. 물론 미국이 합의를 탈퇴한다는 조건이 있긴 합니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자, 그리고 러시아는 이렇게 미국과 이란 관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죠. 아까 그 두 가지 키워드 때문입니다. 아까 그 두 가지 키워드 다시 볼게요. 뭐냐면은 고농축 우라늄 저장고의 목적지가 되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는 거면요. 그리고 협상을 위반했을 시에 이 두 나라의 관계를 중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란에게 보낸다면은 미국은 뭔가 또 다시 위협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러시아에게 자연스럽게 카드를 하나 주는 셈이 된 거예요. 미국이 이란의 핵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오바마 정권 때 이루어졌던 2015년 합의 때 JCPOA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자간 합의였습니다. 뭔가 이렇게 미국과 이란 독대가 아니라 그래서 러시아 좀 개입되는 그게 아니고요. 독일, 프랑스, 영국까지 이렇게 됐었죠. 독일 빼고는 프랑스, 영국도 물론 핵 개발국입니다. 핵 있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유럽 주요 국가, 서방 나라가 좀 배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략상 가는 것이고 플러스해서 서유럽 국가와 미국과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좀 얘기가 오가는 것이고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뭔가 은근슬쩍 서유럽과 미국 관계가 조금 알력이 생겼지 않습니까? 뭔가 또 상황은 계속 변하고 있지만은 좀 그런 트렌드가 좀 이어질 수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또 플러스 해가지고 경제적인 파동이 또 많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런 얘기까지 오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더라면은 이 얘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한 가지가요, 세계 경제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러시아가 좀 뭔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축적으로 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기억해야 될 거는 이 핵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갑을 가지고 있는 관계, 그러니까 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현재 어떻게든 이란을 물리적으로 저지할 능력이 있습니다. 벙커버스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란 정부로서는 뭐 그런 것도 별로 필요가 없고 엄청 밑에 그 핵시설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안 된다 말하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분명히 억제 능력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핵이라든지 이란이 어떤 군사 도발을 하면 미국은 바로 이란을 저지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좀 보고요. 그리고 이때 미국의 태도는 이겁니다. 우리는 너를 최대한 압박을 하고 있다.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결정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순순히 협상을 나올 준비를 해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란의 정부 태도가 매우 중요한 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러시아는 사실 가만히 있어도 일단 콩고물이 들어올 여지는 있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시면요,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의미한 소식이 있으면 전파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민수였습니다. 아디오스.